2회 마지막에서 강빛나는 한다온이 3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온을 죽여 지옥으로 보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지옥의 2인자 바엘이 나타나 강빛나에게 1년 동안 20명의 죄인을 심판해 지옥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죽었던 한다온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한다온은 강빛나를 체포하려 했지만 아무도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강빛나가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빛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장순이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순이는 자신의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자 그 아들의 재혼한 아내 배자영에게서 친손자인 유지호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배자영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유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돌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장순이는 배자영의 남편이 모두 사고로 사망한 후 그들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배자영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강빛나는 배자영과 장순이를 차례로 찾아가 의혹을 풀기 위해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후 줄곧 강빛나를 예의주시하던 한다온도 동행했습니다. 특히 강빛나는 장순이와 함께 있던 유지호의 그림일기에서 불길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속에는 어두운 밤에 물속으로 차가 빠지는 장면과 누군가가 베개로 유지호의 얼굴을 누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지호는 배자영이 사실을 말하면 할머니도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한다온은 배자영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다온은 유일한 목격자가 어린아이인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다온이 숨기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한다온은 어린 시절 가족이 살해되는 참혹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그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경찰에게 증언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강빛나는 이런 한다온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는다. 그게 너 한다온이라 할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강빛나의 이 말은 한다온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고 그는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순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배자영은 유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욕조에서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곧 배자영 앞에 강빛나가 나타나 칼을 들고 거짓말하면 나쁜 어른이야. 나쁜 어른은 벌 받아야 돼 라며 배자영이 아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서 온 판사 3회는 극한의 긴장감과 짜릿한 반전을 선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3회는 강빛나의 손에 죽었던 한다온의 부활과 트라우마, 남편들을 차례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 여자의 탐욕, 그리고 아이를 향한 끔찍한 학대가 얽히며 숨가쁜 전개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강빛나가 본격적인 처단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악랄한 죄인을 향한 강빛나의 무자비한 일침이 가해지며 시청자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